참고 계세요. 예, 그리고 뭐 이분이 뭐 김재원 의원식으로 내가 착해서 참는다 뭐 이런 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그리고 어찌 보자면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왜 입국다신가? 저는 그 부분도 뉴스토마토는 취재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한성질을 하시잖아요. 예. 발끈발끈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이거 관련해서는 그 김웅 전 의원이 그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청부 살인을 맡겼더니 자신에게 예. 칼이 왔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이제 당원 명부 56만 8천 명이 달하는 당원 명부를 전달한 최모 씨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시장이 양아들처럼 아끼는 측근입니다. 그리고 예. 자신의 아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아들을 엄청나게 아끼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 아들을.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예. 예,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 시장도 어쨌든 차기 대선을 노린 대권 주자인데 네. 여기에서 지금 뭐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해봤자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 탄핵이란 폐허 위에서 무엇인가를 해봤잖아요. 네. 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한 번은 홍준표 시장이 페북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던 건 자기도 알고 있었다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진전을 진짜. 못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복합적인 요인을 봅니다. 김재원 의원이 착해서 참으면 홍준표 대표는 아들 때문에 참는 겁니까? 뭐 홍준표 대표가 또 어떻게 저한테 화내실 것 같은데. 예,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저하고 있었던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공개하지 않은 인터뷰분을 추가로 저희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보수가 좀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 오면서 어떤 개혁 보수의 깃발 들고 이제 개혁신당까지 이제 창당을 하게 된 이 전체의 과정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여전히 좀 추악한 민낯들이 있었네라는 게 이제 확인이 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쭉 보도하시면서 뭐 참담하시고 와,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생각을 못했다. 아까는 이제 폐업 신고하고 다시 새 출발해라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에 따르면 다 죽는다.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리고 연루된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 리스트라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정에서 뭐 이준석 의원하고 저희하고 뉴스토마토하고 뭐 갈등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 게임처럼 번지거나 뭐 누가 누구를 지금 전쟁하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의원도 이제 좀 진실을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가령 지금 언론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이 스피커 그러니까 여러 방송에 나가는데 네. 왜 그 질문을 안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의원이 분명히 우리한테 했던 말은 김건희가 그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건 맞다. 네. 그리고 나와 공천 관련해서 통화한 녹음들이 꽤 있다. 네. 그 부분을 공개해야죠. 그 부분을 공개해야죠. 저는 기자이기도 하지만 한삼의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총선에서 뭐 비례 쪽은 제가 개혁신당에 표를 던졌어요. 예. 왜냐하면 보수 희망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예. 저는 그 대상을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워낙 저 우파 쪽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라고 한다면 가령 이념적 스펙트럼을 놓아서 서로 얘기가 되는 합리적으로 이제 토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봤어요. 근데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저희 박형광 기자가 제일 심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접하는 거짓들. 그리고 본인이 항상 당당하고 익명 뒤에 숨지 않겠다 했지만 저희하고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나서야 된다 본인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국민 앞에 속죄를 구하고 아니면 당당하다면 더 나서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은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김종인 위원장이 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팀장이고 김종인 위원장의 사단 하에 이준석, 명태균, 김건희 여기가 이제 원팀이었던 거 아닌가? 팀장은 좀 격화시킨 거고.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감독이었죠. 감독, 감독, 네. 총 감독, 네. 그 총 감독으로 김종인 위원장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그냥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정도로 격화시키고 난 모르는 일이야. 저하고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한 2시간 넘게 저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형관 기자가 인터뷰를 네. 했었는데 본인의 정치 인생의 상당한 오점이 아니겠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걸 취재를 할 때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함성득 교수라고 네. 어제도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내외랑 상당히 가까워요.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고 예전에 그 첫 영수회담 할 때 물밑에서 또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제 느닷없이 김종인 위원장을 저한테 꺼내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 모른 척 할 거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 판을 짠 게 김종인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자기는 그 명태균하고 가깝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